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 중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로 들어가면 어떤 범죄가 성립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일방이 집을 나가고 별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홧김에 집을 나가게 되지만 자신의 옷, 소지품 등이 집안에 있으면 돌려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 난 배우자는 집 현관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때 별거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강제로 현관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손괴죄 성립과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A와 공소의 E는 2018 2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피고인 A는 2018년 4월 9일 공소회 E와 싸우고 자신의 집 일부를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3일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공소회 E와 다시 싸우고 집을 나왔다. 그 이후 공소회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하였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2018년 4월 17일과 2018년 4월 19일 공소회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년 5월 4일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에서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거부당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남편이자 피해자 F의 형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모이자 피해자 E의 시부모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별거 중으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19일 14시 30분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5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E는 외출한 상태로 동생인 피해자 F가 현관문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열린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체인형 걸쇠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B는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체인형 걸쇠를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소유 금액 미상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머무르고 있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 후 침입하여 주거에 병원을 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2심은 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심은 공동주거 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3심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사견으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봅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 상호 간에는 타인의 소유로 취급하므로 공유자가 공유물을 손괴하면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그 재산은 각자의 명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면 부부 공유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현관문의 체인형 걸쇠가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체인형 걸쇠를 별거 중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 중 설치하거나
아파트 매수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피고인 소유라면 아파트의 일부로서 피고인 소유라고 볼 여지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동산처럼 부부 공유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해서 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 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 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부부싸움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주거침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